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2차시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분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할 때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정적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미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간단한 함수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2의 x 이렇게 미분법에 의해서 2x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미분을 하면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x제곱이라고 하는 아이를 뭐 한다? 미분한다라고 하는 기호는 뭐예요? 프라임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한다라는 액션이 되는 거죠.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한다. 그랬을 때 도함수는 뭐가 된다? 2x라고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운 겁니다. 자, 부정적분이라고 한 것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의 개념의 역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미분을 배웠죠.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미분의 역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미분했을 때 결과물이 2x였잖아요. 그죠? 자, 2x가 나오게 하는 2x가 미분해서 2x가 나오게 하는 i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게 바로 적분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분했을 때 2x가 나오게 하는 그 i를 찾는 것을 우리는 적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제곱해서 미분을 취해서 2x가 되게 하는 i가 뭐예요? 역의 과정으로 가면? 그렇죠. 아까 했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x제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x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x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어도 될까요? 그래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수가 1이 붙어도 됩니까? 1이 붙어도 되는 거죠. 얘도 미분하면 2x 상수는 없어지니까 어차피. 그러면 상수가 1이어야만 할까요? 아니죠. x제곱 플러스 2 이런 아이가 되어도 되죠. 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옆에 어떤 상수가 1이든 2든 0이 얘는 0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0이든 뭐가 오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들을 자, 적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상수에서 적분상수라고 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게 C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적분상수 C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x 플러스 어떤 상수가 오든 그것을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2x가 되니까 그 역의 가정으로 살피면 2x를 적분한 결과물이 바로 2x를 적분한 결과물이 바로 뭐야? 잘못 썼네 여기. 오타네. x제곱이죠. x제곱이에요. 여기 실수. 여러분 나중에 차시비 학습지 받으면 여기 이거 수정하세요. 자, x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구하는 것을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2x라고 하는 것에 2x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분 기호예요. 근데 어떤 변수에 대해서? 변수가 누구예요? x잖아요. 그러니까 dx라고 해서 2x라고 하는 i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얼마인 것을 확인했어요? 적분상수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미분할 때는 프라임을 씌웠잖아요. 그러면 적분할 때는 뭐예요? 이걸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 인테그랄 dx를 씌우는 것을 이 함수를 적분한다라는 기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바로 프라임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미분에서는 프라임 또는 뭐예요? 미분에서는 뭐라고 또 해요? dx분의 d 이렇게 말하죠. 여기다가 적분할 함수가 나오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dx분의 d라고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기호고 인테그랄 dx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기호예요. 그래서 적분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함수, 미분된 이것을 뭐라고요? 도함수라고 하듯이 나온 이 결과물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비교가 됩니까? 미분과 비교해서 역의 개념이니까 비교해서 해봐요. 미분을 한다는 것은 프라임을 붙이는 거거나 또는 dx분의 d를 붙이는 거죠. 적분을 한다는 것은 인테그랄 dx를 양쪽에 씌우는 거예요. 그게 미분과 적분의 차이고, 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함수라고 부르듯이 적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는 뭐예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완전히 우리가 이 x제곱을 미분했다가 얘를 다시 적분하면 x제곱이 될 줄 알았더니 적분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상수가 하나 튀어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100% 역의 과정은 아니고 한 80%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적분상수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식을 도함수를 구한 것은, 자, 어떤 fx 대문자 fx라고 하는 것을 라지 fx를 프라임을 취한 것을 스몰 fx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fx를 지금 이 라지 fx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는 상황까지 얘기한 거예요? 미분을 하면 스몰 fx라는 이 상황을 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스몰 fx를 뭐 하면은 적분하면은 라지 fx가 된다는 뜻입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라지 f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적분상수 c가 붙어야만 한다는 거. 항상 적분을 한 결과물은 적분상수가 따라 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뭐예요? 스몰 fx를 뭐 하면 인테그랄 dx를 붙이면 적분하겠다는 거죠. 적분하겠다는 명령어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물은 뭐가 돼? 부정적분 fx가 나오는데 그냥 fx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분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나와요? 적분상수 c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c를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게 부정적분을 취하면 플러스 c,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이 바로 라지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미분의 역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적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된 개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게 정리된 박스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두 식에 대해서 라지 f'x가 스몰 fx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fx에다가 뭐를 취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dx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인테그랄 dx. 이게 부정적분의 기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적분의 기호가 되는 거죠.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f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부정적분.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되겠죠. 이것도 부정적분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 B, C가 붙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맹이만 관계를 보면 얘와 얘는 어떤 관계예요? 자, 얘와 얘를 관계를 보면 다시 말해서 이 스몰 fx에다가 인테그랄 dx를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의 과정이 되는 거죠. 적분의 과정이 되고 그 다음 반대로 이 결과물과 이 결과물 어떤 관계예요?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작은 이 스몰 fx가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둘의 관계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x제곱에다가 우리가 뭐를 붙인 것은 x제곱은 미분하면 2x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이 관계를 안다면 이 관계를 아는 상황에서 인테그랄 2x d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x d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2x를 적분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적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뭐를 미분해야 2x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를 미분해야 2x가 됩니까? x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적분한 결과물이니까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제곱 플러스 c.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3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적분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낯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의하면 뭐를 미분하면 3x제곱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뭐예요? x 세제곱을 미분해야 3x제곱이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다 3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값이. 그래서 얘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인테그랄 x제곱 dx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피적분 함수 x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잖아요. 적분하는 게 낯설기 때문에 우리 미분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뭐를 미분해야 x제곱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3차항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분했을 때 2차항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미분 전에는 3차항이었겠죠. 근데 3차항이 내려가서 3이 내려가는데 여기 개수가 1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붙이면 되겠지. 자, 여기도 연습해보자. 자, 3차항이 됐어요. 미분에서 3차항이 되는 것은 x에 대한 몇 차 함수? 4차 함수여야 되겠죠. 근데 얘를 미분하면 개수가 4가 생기잖아. 근데 4가 없고 1이 있어.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1이 바깥에서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8x 세제곱이 됐어요. 3차항이니까 미분 전에는 몇 차 함수였겠어요? 4차 함수였겠죠. 4가 내려가서 8이 돼야 돼. 그럼 여기 개수 누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c가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적분의 과정,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미분의 역의 과정으로 적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낯설지 않게 부정적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fx를 피적분 함수 fx를 스몰 fx를 인테그랄 dx 취해서 적분해서 만드는 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아이는 고정된 값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제곱 dx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 x 세제곱이 될 거예요. 3분의 x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얘가 대문자 fx고 얘가 c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돼요. 3x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fx라는 것은 상수가 없는 이 부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얘가 취할 수 있는 적분상수 c를 포함해서 얘가 취할 수 있는 c의 값, c가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 c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그냥 f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의 x 세제곱이 아니고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분이라고 주어진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다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 하면은 보세요. 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라지 f 프라임 x도 스몰 fx일 거고 라지 g 프라임 x도 스몰 fx겠죠. 맞습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겠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gx 빼기 fx 전체에다가 도함수를 취하게 되면 각각의 도함수가 나오게 되고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fx 빼기 fx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다가 된 거죠. 이거에 프라임 붙인 게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도함수 취했을 때 0이 되니까 이 원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부정적분 이 스몰 fx의 두 부정적분은 기껏해야 관계가 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렇죠. 이 상수의 차이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듯이 예를 들어서 이 x제곱의 부정적분을 fx와 gx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는 이 fx와 gx의 관계는 이 fx와 gx의 관계는 뭐밖에 차이가 나지 않나? 적분상수 c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지 fx가
뭐 3분의 1 x 세제곱이었다 플러스 1이었다면 gx는 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5 이런 상수의 차이만 난다라는 거죠. 둘이 이 x제곱의 부정적분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15분이니까 끊어서 또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죠.